환자가 이틀 새 경주와 포항에서 10명이나 발생했고 포항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태풍과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주시 행정이 늑장 보고의 허술한 정보 제공으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새 경주 7명, 포항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포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포항 66번 확진자인 93살 A씨는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병상이 있는 경주로 옮겨졌고 이날 오후 6시 27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9월 15일 아침에 세명기독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하루 기다리다가 경기동국병원에 가셨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복지사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늘은 보종속옷 판매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 지역 확진자는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제 3명, 오늘 4명 등 이틀 새 시민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주 지역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같은 생활권인 포항과 경주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바닷가가 있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코로나19 특징이 30에서 50%가 무증상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왔다가 저희 지역에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보건당국은 이제부터는 발열 증상이 있거나 후각, 미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하루 이틀 정도 경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선별 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 판매업소와 설명회 방문을 절대 삼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 지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계도기관을 거친 뒤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의 재난 행정 능력이 태풍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풍 파도에 주민들이 고립돼 사경을 헤맬 때 경주시는 늑장 보고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데도 정보 제공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느려 터진 경주시의 재난 행정,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경주 간포항을 강타한 지난 3일 새벽 파도가 가슴 높이까지 밀려와 한밤중 집안에 있던 노 부부는 건물 뒤쪽 창문을 뜯고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예고된 태풍인데도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 창살을 깨야 나오지. 그래서 119 와가 뛰가 그래 이제 119가 줄로 타고 우리는 구출했어요. 전기, 전화, 인터넷이 먹통되는 바람에 읍사무소 공무원이 차를 몰고 경주시청에 보고한 건 오전 8시 30분. 통신이 전혀 안 돼가지고 전기도 없었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선에서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고 간포 피해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준하경 경주시장은 이날 오후가 돼서야 간포를 찾았습니다. 경주시가 태풍 피해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현장 취재한 언론사가 한 곳뿐이어서 간포의 피해 상황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하루 동안 경상북도 태풍 피해 현황 집계에 간포는 없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도 뒤늦게 소식 듣고 오후 3시 정도 간포를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닷가 피해가 크다는 보고를 받고 새벽 2시에 구룡포로 달려갔습니다. 불 꺼진 민가에 혹시 대피하지 않은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대응도 경주시는 깜깜이입니다. 4명, 3명씩 확진자가 속출하는데도
경주시장은 영상 담화문만 냈습니다. 한동안 지역 감염이 없던 우리 경주시도 추석을 앞두고 지역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하루 무려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시에는 시장의 영상 브리핑을 하루 지나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이 거의 없어 불안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경주는 마스크 착용 유무가 일단 없고 그냥 몇 명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맘카페 이런 데라든지 계속 카더라만 무성해지니까 더 불안함만 확산되는 것 같고. 대조적으로 포항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증세 발현 하루 전부터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와 같은 4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언론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총 지금까지 374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3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당선되고 늘 소통을 강조하는 경주시장. 정작 시민이 필요할 때는 혼자만의 소통에 갇혀 있고 공무원들은 소통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 원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새로 생깁니다.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장량유치원은 지상 4층 규모 11개 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포항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은 남구에서 운영 중인 유강유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함께 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 유치원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으로 구분되는데 학부모들은 시설이 좋은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안 등 22개 안건이 의결됐고 의원 간담회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한 달 뒤인 10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초 이른바 신천지교 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죠. 당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당시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는 텅 비었고 도심 곳곳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 봉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발적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최용철 씨도 아르바이트 직원 15명을 해고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매장을 한 2달 정도는 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또 전혀 어떤 상업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 씨를 포함해 대구 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모두 87억 1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천지 총회본부 소재지 관할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확진자 폭증 이후에 벌어진 그 방해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도 코로나 집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계에서도 각종 행사가 중단되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문화재 발굴 분야에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소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금동관과 금동신발, 은허리띠 등 장신구 일체가 무덤 주인이 착용한 상태로 발견된 경주 황남동 고분입니다. 보통 발굴이 끝나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발굴 작업부터 유물의 출토 당시 모습과 성과까지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금동관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귀걸이 한 쌍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고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보름 만에 조회수가 7만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처음 시도됐지만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잘 찍는다고 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기록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젊은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한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담한 화면 구도에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붓질. 경주 솔거미술관의 주인공인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 세계도 영상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부터 평소 보기 힘든 작업 모습과 독학으로 이룬 예술 철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맑게,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사는 게 가장 첫째야.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이 붓이 제자리를 간다 이 말이에요. 경주 예술의 전당은 러시아와 북한에서 활동했던 변홀령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자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기구했던 그의 삶이 학예사의 설명을 곁들여 온라인 관람객에게 전해집니다. 디아스포라인 변홀령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뿐 아니라 러시아 근현대사를 관통합니다. 문화예술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흥이 중요하지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담을 수 없는 작품 이면까지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문화예술계의 온라인 소통 방식이 문화재 발굴 분야에까지 등장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비대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은 오늘 신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를 열고 구 울릉중학교 일원을 울릉군 신청사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로 선정된 구 울릉중학교 부지는 인구 중심성과 울릉공항 건설, 울릉항과의 거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경북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고 빠르면 내년 430억 원을 들여 5층 규모의 신청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케이블카의 정기검사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장 없이 케이블카를 운영합니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연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5만 2천여 명이 찾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기 힘들었습니다.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서 낮 동안에도 쾌적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새벽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차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 앞 포항, 울진이 24도, 영덕 23도로 낮에도 25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특히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구름만 많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아침 공기는 더 선선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영덕군은 국비 49억 원 등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신활력센터 조성과 소규모 가공시설 신축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중부권 국회의원 16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포함시키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동서교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서해안 시대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북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이용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3일까지 판매시설과 여객시설, 영화관 등 도내 취약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도내 의료기관 8곳에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 유휴 공간에 관수와 조명 제어 시스템을 갖춘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객 임상 실험 결과 긴장과 불안 등을 낮추고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부 씨앗카드를 발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험, 관광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며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지원 방식은 농협에서 체크카드인 청년 농부 씨앗카드를 발급받아 매달 최대 100만 원, 연간 1,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